내 연금 살리는 연금소생 프로젝트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리 또 이 연금 삼총사가 또 새롭게 만나서 새로운 시리즈를 론칭하게 됐는데 이거 네. 어떤 시리즈인가요? 연금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궁금하신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드리는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분이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한 일종의 쌍방향 같은 거네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다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할 공간을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연금 TV 채널에 이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댓글로 이제 연금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 투자연금 채널 커뮤니티에 이렇게 게시물을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연금과 관련된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질문 올려주신 분들 또 열심히 또 우리 방송 만드는데 도움을 주셨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순 그럼요, 없죠. 그럼요. 뭔가 이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죠? 그렇죠. 감사한 저희의 마음을 좀 표현하고자 이제 소정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치킨도 있고 이제 커피, 피자, 또 책도 있고 이렇게 좀 저희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다 배고프시면 치킨?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간 사연은 이제 기존에 저희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를 좀 뽑아온 건데 어떤 질문 올라와 있는 건가요? 제가 4월 말에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둘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그동안 쌓인 퇴직금을 이체해야 하니 IRP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가 IRP가 없거든요. 꼭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하나요? 그냥 급여 통장에 받으면 안 되나요? 이 외에도 IRP와 관련된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IRP 계좌는 어디에서 개설하는지, 세액공제용으로 만든 IRP에 퇴직금을 받아도 되는지, IRP 불입 중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퇴직금 중 일부만 IRP에 넣어도 되는지 등 다양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거의 2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냥 일시금 받고 싶은데 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를 꼭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는 거냐? 일단은 두 가지만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두 가지? 같습니다. 예. 네네네.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55세 이전이냐 이후냐. 예. 두 번째는 퇴직연금 제도 가입 여부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는데 55세 이전에 퇴직한다.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조건 IRP에 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이 필요할 때 그 상환금에 한해서, 그리고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IRP 외에 다른 급여 통장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는데 55세가 넘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퇴직 시에. 네.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같은 경우에는 IRP로 이체를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분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퇴직금은 IRP 안 하고 그냥 일시금을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현행 제도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4월 14일부터 바뀝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였든지 아니면 퇴직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으시면 무조건 IRP로 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그냥 기존에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또 IRP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넣으라는 이유가 뭔가? 퇴직급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노후 자금에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급여 통장이나 이제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금방 또 소진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이걸 IRP에 넣어두면은 나중에 퇴직연금으로 수령함으로써 노후 생활비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조금 노후의 안정을 좀 보장시키고자 이런 제도가 마련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회사에서 이제 IRP 계좌를 하나 개설해 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어디 가서 개설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하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에서 개설을 할 수 있는데, 금융회사는 뭐 증권사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고 그리고 은행 등에서도 개설을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한 금융회사당 계좌 한 개만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IRP 계좌가 보통 보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시려고 IRP 계좌를 이미 개설해 둔 분도 있잖아요. 계세요. 그쵸? 그 계좌에다가 그냥 퇴직금 받는 거 넣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계좌에 같이 모아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퇴직금만 받으려고 하는 계좌를 새로 개설하셔도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미래에셋 증권이라는 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해 가지고 이미 매년 연말정산 받으러 불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 섞어 놓는 것보다는 따로 또 떼놓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에셋 증권을 또 가서 하나 더 개설해 주세요. 거기 퇴직금만 담을까? 이게 가능해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퇴직금을 넣으려고 하는 목적,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이제 명목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IRP 계좌는 금융회사당 한 개만 개설이 일단 가능합니다. 하나의 금융회사에는
하나만 개설할 수 있다. 네. 그거는 이제 또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까 증권사, 은행, 보험사, 그러니까 퇴직연금 사업하는 금융회사에서는 다 개설을 할 수 있는 네. 것 같은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뭐 수수료 같은 것들도 좀 차이가 나나요? 네, 수수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운용할 수 있는 상품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수료 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증권사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개설을 할 때는 이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좀 체크해서 비교해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이제 너라고 55세 이전에 퇴직하시면 너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면 뭐 혜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혜택이 있기는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받게 되는데 IRP로 이체를 할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바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일단 과세이연의 혜택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 IRP에 들어간 퇴직급여는 55세 이후 이제 연금 수령 요건이 되면은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데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에는 퇴직소득세의 70% 또는 이제 연금 수령하는 기간이 이제 10년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60%로 이제 저율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금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딱 퇴직금 빨리 목돈으로 받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쵸. 급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필요해서. IRP 계좌에 넣었다가 만약에 필요해서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중도의 일부만 찾아 쓰는 건 불가능하고 찾아 쓰실 경우에는 전액 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꺼내 쓰고 싶으면 아예 계좌 자체를 해지하는 거. 네, 그러면 이제 퇴직소득세 안 되고. 전액을 다시 또 이제 네, 납부를 해야 되는 똑같이. 것이죠. 그러면 3년이나 5년 정도 운영하면 거기서 이익이 좀 났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때 중도 해지를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금은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퇴직금 명목으로 들어있는 거는 퇴직소득세를 떼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용해서 나온 운용 수익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세로 잡혀서 16.5%를 내서 이렇게 가져오셔야 됩니다. 55세 이전에 뭐 대표적으로 집을 산다거나 네. 뭐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네.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다 인출하긴 그렇고 중간에 조금만 빼고 싶은데 그런 거 안 되나요? 궁금해요. IRP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한 사유가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입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한 사업장당 1회 한정해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요. 본인, 배우자,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이제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IRP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 인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나 이제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재난으로 이제 천재지변과 사회적 재난을 포함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IRP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중도 인출할 때 세금은 똑같이 내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앞서서 저희가 그 IRP 중도 인출 가능 사유 6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따로 있고 그리고 세제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먼저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중도 인출 사유로는 지금 장표에서 보셨을 때 세 번째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항목, 그리고 네 번째 파산 선고, 다섯 번째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그리고 마지막에 전부가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만 이제 세제 혜택을 유지한 채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은 가능하나 IRP의 세제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 인출을 해야 합니다. IRP 계좌 말고 내가 연금저축 계좌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퇴직금을 무조건 IRP 계좌로만 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연금저축 계좌로 퇴직금을 낼 수도 있는 거냐? 이것도 이제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55세 이전인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IRP에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55세 이후인 경우에는 뭐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으로도 이제 이체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미주알 고주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퇴직금 받는 거 중에서 딱 떼가지고 절반만 IRP 계좌로 넣고 싶다. 55세 이전에는 안 됩니다. 그 55세 이전에 안 된단 말은 55세 이후엔 된다는 소리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55세 이후에는 먼저 일시금으로 수령한 다음 60일 이내에 일부만 IRP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일시금 수령 시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이체 비율에 따라 IRP 계좌로 환급받게 됩니다. IRP 계좌에서 아까 연금저축으로는 아까 퇴직금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55세가 넘어가면 네. IRP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수는 있나요? 55세 이후인 경우에는 연금 개시 전후 상관없이 뭐 다른 IRP에 이전하실 수도 있고 당연하게도 이제 연금저축으로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를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 놓고 퇴직금을 3분의 1씩 넣는다. 가능한가요? 역시 무드셀러님은 진짜 디테일에 강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마저도 물어보냐 이놈아 이런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제 궁금해할 만한 그쵸, 사항인 그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네. 중도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55세 이전에는 좀 나누어서 받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5세 이전에는 IRP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서 퇴직금을 쪼개서 받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의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여러 개로 쪼갤 수는 없는데 각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다른 IRP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를 한 번, 두 번, 세 번 옮겼다. 네, 첫 번째 회사에서 받는 거는 뭐 여기 가서 넣고 네, 두 번째 회사는 건 다른 데 넣고 네, C는 또 세는 새롭게 새로 해서 넣고. 넣고 계좌가 세 개가 생기는 거네. 네, 네. 근데 나중에 55세가 넘어가서 이제 정작 연금을 받을 때가 됐어요. 네. 그러면 각 통장마다 연금 주세요, 연금 주세요, 연금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그렇죠. 번거로울 수 있죠. 그러면 자, IRP 계좌를 55세 넘어가면 하나의 계좌로 확 합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이제 거기서 연금을 이렇게 수령하겠다, 개시하겠다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인출할 때 내가 50만 원만 받는다 그러면 매달 50만 원만 받아야 되는 거냐? 이번 달에 50만 원, 다음 달에 좀 더 필요한데 100만 원 이렇게 가능한 거냐? 이게 연금을 이제 개시를 할 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시기별로 이렇게 뭐 매월, 분기별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같은 금액을 이렇게 받겠다 이렇게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 비정기 연금 인출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때는 이만큼 그리고 뭐 그 다음번에는 약간 좀 금액을 달리해서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연금 수령 한도가 있어서 그 연금 수령 한도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세금을 다르게 매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연금을 딱 개시를 해요. 개시를 하면 인출 순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뭐 퇴직금이 먼저 나올 건지, 뭐 이자가 먼저 나올 건지. 연금 인출할 때는 그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퇴직금만 운용했던 계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 퇴직금이 먼저 인출 순서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을 이제 투자하고 운용해서 생긴 수익이 있잖아요. 이제 그 수익이 그 다음에 빠져나오는 인출 두 번째 순서입니다. 그때는 세율이 어떻게 돼요? 그 경우에는 이번에도 역시 이제 나이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의 나이가 55세에서 69세까지인 경우에는 5.5%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70세부터 79세까지인 경우에는 4.4%가 과세됩니다. 80세 이후인 경우에는 3.3%로 연금소득세가 조금 더 낮아집니다. 저도 한번 그때까지 한번 받아봤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는 것 같은데 IRP나 연금저축에서 연금을 1,200만 원 넘게 받으면 네, 종합과세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퇴직금 규모가 크면 1,200만 원 훅 넘어가 버릴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종합과세를 가는 건가? 재원이 어떤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음. 퇴직금이 재원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운용 수익이라거나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많아질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아, 그럼 이제 퇴직금 다 빠져나가고 이자나 배당이 재원으로 연금 받을 때는 1,2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네, 해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퇴직금 나갈 때간 걱정할 필요 없고. 네. 오늘 연금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코너에서는 이제 퇴직할 때 퇴직금을 IRP로 무조건 넣어야 되냐 이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을 저희가 충분히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 또 방송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궁금하신 내용 저희 커뮤니티 창이나 댓글창에다가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제 문제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궁금증들을 다 해소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